Hello,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엉뚱하고 유쾌한 선생님 케이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유닛 5 일과를 배우게 될 텐데,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두부정사, 여기 제목이 뭐였습니까? I don't know what to do. 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투부정사를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자, 이때까지 우리 오형식 또는 뭐 문장의 성분 이래가지고 좀 어려운 길을 걸어왔어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우리 앞부 초반 부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부분인데, 혹시라도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어려워요. 만약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자, 걱정하지 마세요. 오형식은요, 문장을, 영어로 하는 문장을 5개의 패턴으로 나눈 거니까 사실 오형식이 다 이해가 간다. 그러면 영어의 문장을 5개로 나타내서 이제 다 이해가 간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자, 오형식 이해가 안 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오히려 좀 마음을 비우고 혹시라도 모르겠으면 앞으로 계속 진도를 나가주세요. 뭐 투부정사 배우고 나중에 무슨 동명사, 관계대명사 다 배우고 나서 다시금 문장 형식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알았죠? 자, 여러분은 항상 선생님 말을 믿고 따라와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투부정사를 배운다고 했었는데, 자, 투부정사란 것이 무엇일까? 일단 우리가 말을 할 때 동사를 여러 번 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동사가 뭐죠? 동작을 나타내는, 이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동사잖아요. 자, 그렇지만 동사를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노래하기를 원한다. 자, 그렇다면 동사는 노래한다.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원한다. 동작이나 상태 나타내는 단어 동사. 원한다, 노래한다. 2개의 동사가 들어가요. 그렇지만 한국말로는 나는 노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부드럽게 바꿔주죠. 자, 이렇게 부드럽게 바꿔주는 장치가 없다면 언어는 정말로 이상하게 나 원해, 노래해 이렇게 무슨 정글에 혼자 살던 사람처럼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 언어를 부드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 감초 맞냐고요? 감초를 구할 수가 없어서 잡초 구해왔어요. 약방의 잡초. 투부정사가 꼭 필요합니다. 자, 약방의 잡초, 투부정사. 뭐 영문법의 잡초라고나 할까? 밟아도 항상 일어나는 자, 투부정사 배울 겁니다. 자, 약방의 잡초. 자, 그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김현중 씨를 또 섭외했습니다. 자, 유명인들은 다 나오죠? 자, 김현준 씨 소개했는데 우리 WS502에만 나오신 게 아니라 우리 EBS 이 완소방에도 나오세요. 자, 투부정사 잡초. 네 머리가 너무나 나빠도 투부정사 꼭 알아야 돼. 자, 투부정사 출발합니다. 자, 투부정사가 무엇인가? 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형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이 투부정사라고 했는데 일단 형태부터, 즉 쓸 때는 먼저 to를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즉 동사의 원래 형태를 써주는 거예요. 자, 동사 원형 아니고 뭐 동사에다 뭐 s를 붙인다든가 뭐 ed 붙인다든가 내지는 뭐 ing 붙인다든가 안 되는 거죠.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바로 투부정사다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형태는 to 뒤에 동사 원형. 자, 그렇다면 to 뒤에 만약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명사 같은 것이 온다면 투부정사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to the building. 그러면 그때의 to는 투부정사가 아닌 거죠. 자, 그때는 to the building, building으로, building에게 라는 뜻으로 그때의 to는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부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사 원형, 노래하기, to sing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야 투부정사가 된답니다. 자, 아까 전에 동사를 여러 개 쓰고 싶어. 그런데 말을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싶다. 바로 약방의 잡초, 영문법의 잡초, 투부정사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I want, 난 원합니다. 그 다음 to sing 이라고 하면 노래하기, 바로 to가 하기 내지는 하는 것, 요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런데 이 투부정사의 이 특징이 이름에서도 부정이라는 게 부정타 이런 부정이 아니고요. 정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정해지지 않는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사용하는 방법, 즉 용법이 여러 개 있어요.
하나로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이라 이름을 딱 붙여놨습니다. 여러 개. 자,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썼는데요. 통상 명사적으로 사용한다. 명사적 용법. 또는 명사처럼 역할한다. 뭐 명사 역할을 한다. 자, 이런 등등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쨌든 자, 명사처럼 행동해. 명사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명사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명사.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명사인 거죠. 자, 그런데 동사가 들어있어요. 즉, 동작을 나타내기는 하는데 그거가 명사다? 과연 뭘까? 바로요. 동작에 이름을 붙인다. 즉, 동작, 뭐 노래한다. 막 라라라. 막 달려. 막 이런 달린다라는 동작은 그냥 달린다. 그런데 이 달리는 동작에 이름을 딱 붙여준다면 달리기, 달리는 것 이렇게 한국말로는 뭐뭐 하기,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동작에 명칭을 붙여줄 수가 있죠. 바로 명사의 역할이죠.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to 부정사를 사용하면 바로 동작에 명칭을 붙여줄 수 있다. 바로 명사적 용법이다. 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해석은요. 뭐뭐 하기 또는 하는 것 정도가 되겠어요. 그럼 아까처럼 나는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I want, 나는 원해요. 무엇을? 노래하기. To sing. 이렇게 되겠죠? 나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ing. Sorry, to study.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to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딱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명사적 용법이 있고, 자, 부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용법 3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바로 명사적 다음에는요, 형용사적 용법이 있어요. 형용사의 역할은 또 무엇인가? 명사를 수식해주면서 상태를 형용, 즉 묘사해주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그 기능이겠구나. 자, 명사를 수식하는데요. 그냥 단순한 형용사가 아니라 동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이긴 음식인데 먹을 음식. 그러면 음식이라는 단어,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먹을이란 부분이 형용사가 되겠죠. 근데 먹을을 곰곰이 따져보면 먹는다라는 동작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동사를 이용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해줘야 돼. 자, 이럴 때 바로 그렇죠. 약방에 잡초 나오죠. 잡초. 아주 쓸모가 많죠.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바로 명사를 수식해줍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 뭐뭐할, 뭐뭐하는, 뭐뭐을, 뭐 일 이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때는 뭐 음식, food. 그런데 어떤 음식이냐면 먹을 음식이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to eat, 먹을 음식. 그러면 to eat 부분이 명사를 꾸며줬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아까 I want to sing 이런 거 있었죠? 이렇게 노래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되죠? 자, 그 다음 부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자, 부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요? 부수적인 정보를 넣어주는 것을 부사라고 하는데, 자, 우리 용법 3가지 용법 중에서 어떻게 이거를 구별할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구분하기 쉽죠. 부사적 용법은요, 명사적, 형용사적 용법 이외에 모든 해석은 그냥 다 부사적 용법으로 보면 돼요. 알았죠? 부사적 용법, 명사적도 아니고 형용사적도 아니다. 그러면 부사적 용법으로서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줍니다. 자, 이런 경우 대략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뭐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I study to pass the exam 이런 식으로 to pass 이런 식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 그 중에서도 목적을 나타내는구나.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 지금요,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이 있고 그 중에서 부사적 용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뒷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고 지금은 큰 개념만 잡아주세요. 자,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해서, 뭐뭐라서 정도 또는 뭐뭐 하다니 정도 또는 결국 뭐뭐 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고, 자, 지금은 이제 개념만 3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명사, 명사적 용법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 명사적 용법 말 그대로 명사, 이름명, 명칭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요. 명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명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주어, 그 다음 보어, 그 다음 목적어,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디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To dance is my hobby 라고 했죠? 자,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아하, 투부정사가 맞죠? 자, 춤추는 것은, 춤추기는, 이 춤추는 동작에 이름을 붙인 거죠. 되죠? 자, 춤추기는 is입니다. My hobby, 나의 취미입니다. 자, 이랬을 때 투부정사가 바로 주어 역할을 한 거죠. 그죠? 자, 근데 춤추기는 나의 취미야. 또는 내 취미는 춤추기야. 이렇게 바꿔 써도 되죠? 자, 그러면 My hobby is to dance 라고 하면서 뒤로 빼도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o listen carefully at a listening test is important. 자, 무슨 소리냐? To listen. to에다가 또 동사 원형이 나와줬습니다. 투부정사죠. 자, 여기에서는요, 계속 내용이 좀 더 첨가가 되고 있어요. 듣는 것이긴 한데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어디에서? 리스닝 테스트에서 조심스럽게 듣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어가 대단히 길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로 리스닝 테스트에서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은 is입니다. 어떠한 거냐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이 주어, 얘는 동사, 그리고 얘는 보호가 되는 거죠. 우리 문장 형식 할 때 다 했었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걸 또 뭐 뒤로 빼줘도 되지 않을까? 자, 우리 주어가요. 너무 길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요즘도 뭐 얼굴 크면 뭐 좀 싫어하고 좀 크면 어때서? 그런데 이 얼굴 큰 걸 싫어하듯이 영어에서도 뭔가 이게 앞이 이렇게 커주면 싫어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 부분이 너무 크면요. 이 주어를 가짜 주어, 바로 가주어 it. 가주어 it으로 바꾸고 이 앞부분에 있는 투부정사를 뒤로 빼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자, 어떻게 쓰면 되겠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it으로 바꿔주랍니다. 그러면 it 썼죠? 자, 원래 문장은 is important. 그 다음 나와야 되죠.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자, 근데 뭐가 중요하냐고요? 자, 진짜 주어가 여기 나오는 거죠. 뭐냐면 to listen carefully. 조심스럽게 듣는 거. 어디에서? listening test에서. At a listening test. 자, 너무 기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it, 바로 이 it은 가짜 주어, 오케이? 가주어 it이고. 그렇다면 진정한 주어는 뭐였습니까? 바로 to부터 여기 끝까지 바로 진짜 주어다. 진주어. 요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되죠? 자, 지금 주어 역할하는 부분을 지금 딱 봤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주어로 쓰인 것들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좀 더 많은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이요. 매일 아침 조깅하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라는 표현 한번 해볼게요. 매일 아침 조깅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 to jog every morning 하면서 주어로 쓰면 되겠죠. 자, 주어 부분 투부정사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좋아. is good. 너의 건강에 good for your health.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바로 주어 부분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쓴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영어를 1년 안에 마스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사실 언어인데. 자, 그렇다면 영어를 1년 안에 마스터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자, 그렇다면 투부정사 이용해야겠습니다. To master English in a year. 그러면 1년 안에 영어 마스터하기가 되겠어요. 그것은 is very difficult. 아주 어렵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본 문장들 투부정사가 쓰여있긴 한데 앞부분 그러죠. 머리가 너무 커. 머리 큰 게 죄인가? 자, 가주어 it을 이용해서 문장을 바꿔줄 수도 있겠죠. 아까 to 부분 대신에 it 써주고요. 아까 문장 그대로를 써줍니다. 그러면 it is very difficult. 매우 어렵습니다. 뭐가요? To master English in a year.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가주어 나오고요. 그 다음 진주어는 요 뒷부분에 나와주는 거죠. 되죠? 자, 그러면요. 요번에는
보어로 쓰인 거 한번 볼게요. 자, 보어는요. 요 부분에서 자, to dance is my hobby 이거를 아까 선생님이 앞뒤를 바꿔서 써도 된다 그랬었죠? 바로 my hobby, 나의 취미는 입니다. 자, 입니다. 비동사입니다. 뒤에는 우리 보어가 와줘야겠죠? 이다라고 하면 뭔데?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해요. 여기에 바로 춤추는 것 넣을 수가 있겠네. My hobby is to dance. 아니면 뭐 거울 앞에서 춤추는 게 나의 취미다. My hobby is to dance in front of a mirror. 또 뭐 집에서, 뭐 at home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에는 이 뒷부분 바로 보어로서 쓰인 거죠. 자,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요. 이 보어로 쓰인 것도 예문을 선생님이 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나 뭐 꿈, 계획 등을 말할 때 보통 많이 쓰는데요. 자, 나의 취미는요. 우리 뭐 우표 모으기입니다. 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나의 취미는 my hobby is. 자, 그 다음엔 보어가 나와야겠죠? 바로 to collect stamps. My hobby is to collect stamps.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이요. 나의 계획은요. 케이트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아, 좋은 계획입니다. 자, 이럴 때 나의 계획은 my plan is. 그 다음에 뭐? 보어가 나와줘야겠죠? 공부하는 것입니다. To study English hard with Kate. 케이트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My plan is to study English hard with Kate. 좋은 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요. 보어 했으니까 이제 목적어 한번 볼게요. 자, 목적어 문장 한번 보면 자, 우리는요. 주어죠? hope, 희망합니다. 자, 근데 무엇을 희망하느냐?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어요. to win. 그럼 얘는 아하, to 정사구나. 그런데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희망한다. 바로 목적어로 쓰인 거죠. 그런데 목적어 부분이 좀 더 길어져서 그 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써진 거예요. 알았죠? 자, 그렇다면 또 목적어로 쓰인 경우 또 예문을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원해. 그런데 나의 강아지와 달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I want, 나는 원해요. 뭐를? To run with my dog. I want to run with my dog. 하면 되겠죠? 자, 쉬웠고요. 자, 그 다음. 그들은 결정하였습니다. They decide. 근데 결정하였다 과거로 한번 해볼게요. They decided 라고 할 건데 그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쇄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they decided 그 다음 to shut the factory. They decided to shut the factory.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우리 세 가지 용법 중에서 명사적 용법 자세히 한번 다뤄봤죠? 주어, 목적어, 보어 이거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칠판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의문사 그리고 투부정사가 같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지금 자세히 공부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의문사 그리고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어볼 때 쓰는 단어. 그래서 언제, 어디서, 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이런 말들이 의문사인 거잖아요. 자, 의문사를 앞에 딱 써주고 그 다음에 투 동사원형, 즉 투부정사인 거죠. 자, 이렇게 써주면은 뭐 왜가 아니죠. 무엇을,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뭐뭐 할지라고 해석이 돼요. 자, 뭐뭐 할지라고 해석이 된다면 그 부분이 바로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해석부터 보면 뭐뭐 할지 이 정도. 알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서는 느낌이 안 오니까 한 개 한 개 한번 따져볼게요. what을 쓰고요. to, 그 다음 동사원형, 바로 투부정사. 자, what이라는 의문사 그리고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면요. Do you know? 너는 알고 있니?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제목이 I don't know what to do.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뜻이었었잖아요. 자, 요번에는 Do you know? 너는 알고 있냐?
자, 그런데 뭐를 알아? 안다는 동사에 대한 대상, 즉 목적어로서 what to do 부분이 목적어로서 온 거죠. 자, 그러면 what to do 부분이 목적어에는 우리 명사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명사라고 하는 건 단어 하나죠. 자, 그런데요. 얘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what to do 이렇게 단어가 3개나 그룹 지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의 그룹이 나와가지고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룬다. 그러면 우리는 단어의 그룹, 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what to do 부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뜻으로 의미 단위를 이루니까 단어의 그룹.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칭화한 거죠. 딱 이름으로써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자, 그래서 명사의 역할이다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역할을 앞에 써줍니다. 요렇게. 그러면 what to do 부분이 명사 구가 되는 거예요. 구절 이런 말 나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단어의 그룹이구나. 단어가 여러 개 나와서 그룹을 이루면서 의미 단위를 이룬다. 품사의 역할에 따라 이름을 붙여주면 된다. 자, 명사 역할 하니까 명사구 되죠. 자, 그러면 Do you know what to do? 넌 뭘 해야 될지 아니? 자, 그 다음 자, when을 붙인다면 언제 뭐뭐 해야 할지 이렇게 되겠죠. Tell me, 나에게 말해주세요. When to go, 언제 가야 할지를 말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요. tell 동사죠. 나에게 간접 목적어죠. 자, 그 다음 언제 가야 할지를 바로 직접 목적어 부분에 명사 구가 쓰인 거죠. 언제 가야 할지를. 그러니까 무슨 뭐 달리기 시합을 할 때 딱 서 있는 거야. 언제 가야 될지 말해줘. 뿅! 하면 막 이렇게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언제 출발해야 할지, when to start 이런 거 있죠? 자, 그렇게 할 때는 의문사에다가 두부정사를 쓰면 되는구나.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where, 어디에 라는 표현이죠? 자, 어디에 뭐뭐 해야 할지. She didn't tell me. 그녀는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자, 뭐를?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거. 또는요. How to 동사 원형. 그러면 어떻게 뭐뭐 해야 할지 이렇게 되겠죠. How to drive.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 즉 운전하는 방법이라고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어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how to read. How to read. 어떻게 읽어야 할지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또는 그는 나에게 뭐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줬어. 그러면 he taught me. 그는 나에게 가르쳐줬어요. 뭐를? How to drive. He taught me how to drive.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문사의 투부정사 배웠는데 자, 우리 기억에 완전 콕 박힐 내용을 선생님 짧은 코믹극으로 알려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요. 특별히 김현중 씨를 섭외했습니다. 김현중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EBS2에도 출연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김현중 씨 몸값이 너무 비싸서 얼굴만 섭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요. 선생님 사실은 지우 씨 이제 밝혀. 뭐냐고요? 우리 사귀는 사이였어. 정말이야. 이제부터 이별을 고하도록 하겠어요. 지우 씨 방송 중에 이런 얘기 하기 정말 힘든데 정말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how to start this conversation.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how to start this conversation.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아래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 나 지금 힘들어. 이별을 고하려고 해. 왜 말이 없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You don't know what to say?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대. 이런 식이야, 항상. 자기 지우 씨한테 잔디가 있잖아. 나한테 매달리지 마. 또 그런 눈빛으로 항상 날 보면서 잔디 내가 정리하고 오랬지. 우유부단하기는 내가 언제 헤어져야 할지 그것도 알려줬잖아. 그렇지 않아? I
I told you when to break up with her. 언제 헤어져야 할지까지 말해줬건만 우유부단하게 헤어지지도 않고 뭐? 그래. 뭐? 말도 안 하고 뭐 그래. 아무튼 매달리지 마. 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 연기를 그만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Tell me, let me know when to stop acting.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연기 그만하겠어요. 지우 씨, 나 지금 촬영해야 돼. 바쁘니까 끝나고 얘기해. 이거 어디다 놔둬요? Where to put this? Tell me, let me know where to put this. 어디에다 놔둬야 되나요? 아무튼 헤어졌어. 자, 그러면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의문사와 투부정사를 이용한 지금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일단은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절대 잊을 수 없지 않겠어요? 지우 씨가 나왔는데. 자,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경우에는요. should. 무슨 소리? should를 이용해서요.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우리 명사, 구를 이룬다라고 했는데, 자, 의문사 투부정사를 절로 바꿔주는 겁니다. 뭐? 절? 왠지 어려운 표현 같아. 아니에요. 자, 이거는요. 의문사를 써주고, 자, 투부정사 부분을요. 주어를 쓰고, 그 다음 should라는 동사를 써준 후,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앞부분은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바로 구였었죠? 명사 구였는데 이 구를요. 이번에는요. 절로 바꾼 거예요. 내용은 뭐뭐 해야 할지의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은요. 의문사에다가 주어 그리고 should 다음에 동사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 동사가 있어요. 자, 우리는요.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으면 무슨 표현을 쓰느냐? 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얘는 절이긴 절인데 명사 역할을 한다. 바로 명사 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지우 씨가 무슨 말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러면 You don't know what to say? 이런 표현으로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what to say 명사 구였는데요. 이거를 이번에는 명사 절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우 씨, 여기 있네. 지우 씨,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명사 절로 한번 바꿔볼까? 그래. 바꿔볼게. 지우 씨 좀 누워있어. 그러면 you don't know까지는 똑같아요. 앞부분은 안 쓸게요. 자, you don't know. 너는 몰라. 지우 씨는 몰라.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 자, 당신이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주어와 동사를 이용해 바로 명사 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You don't know 쓰고요. What? 그 다음 you 쓰고 should. 자, 요 밑에다 쓸게요. say 이렇게. 그러면 you don't know. 너는 모른다. 무엇을 모르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 바로 동사의 목적어 나왔죠? 자, 목적어 역할은 하고 그리고 명칭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명사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와는 다르게 주어 you 그 다음에 should say 동사 가지고 있죠.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절 됐죠?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명사절. 자, 그래서요. 선생님들 중에 좀 어려운 표현을 쓰시는 분 중에서는 투부정사 구를 절로 바꾸는 거 시험에 낸다. 또는요. 시험에 아예 어렵게 구를 절로 바꾸시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아주 어렵게 나오면 그렇죠. 우리는 개념을 알고 항상 준비를 해놓으면 됩니다. 자, 명사구, 명사의 역할을 하는데 단어의 그룹들이야 명사구. 그런데 단어가 여러 개 뭉쳐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다. 주절 이렇게 주동사 가지고 있어. 주절 절이에요. 절. 명사 절. 됐죠? 자, 이때 should라는 왜냐면 뭐뭐 해야 할지 이 부분이 들어가니까 should를 넣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지우 씨한테 이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랬을 때 I don't know how to start this conversation 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렇지만 그거를 절로 바꿔본다면 내가 이 conversation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므로 I don't know how I should start this conversation. I don't know how I should start this conversation.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했어, 지우씨? 이따 얘기해.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풀이 이제 조금 이따가 넘어가서 좀 더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의문사, 투부정사, 우리 명사적용법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집중적으로 어디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요. 밑줄 친 부분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르세요. 나와 있죠? 자, 1번부터 문제 보겠습니다. Her hope is to see the movie again. 자, her hope, 그녀의 희망은 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 is입니다. to see,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아하, 투부정사인 거죠? 자, 투부정사 중에서 to see the movie again, 그 영화를 다시 보는 것, 다시 보기, 이렇게 명칭으로서 명사의 역할, 명사적 용법인 거죠? 자, 이렇게 명사적 용법 오늘 공부했는데 이 문장 내에서는 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주어는 her hope, 그녀의 희망은, 그 다음 is입니다. 자, 비동사가 이다라고 해석된다면 뒤에는 당연히 보충해주는 말이 와야겠죠? 뭔지를 알게 뭐예요? 뭔데? 보어. 자, 바로 to see the movie again, 보어가 되는 거죠. Her hope is to see the movie again. 2번, to walk in the park. 자, to 뒤에 동사 원형 walk 나왔어요. 아하, 투부정사가 맞군요. in the park, 공원에서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공원에서 걷는 것, 걷기,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고, 그 다음 is very pleasant,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요 문장 내부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to walk in the park, 공원에서 걷는 것은 is very pleasant,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주어의 역할이네요. 자, 3번 볼게요. It is boring to go to a museum. 자, it is boring, 지겹습니다. 그 다음에 to go,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바로 투부정사죠. 그 뒤에 to가 또 나오는데, 자, 이 to는요 투부정사인가요? 아니죠. to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a museum,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 to는 그냥 전치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go to a museum, 박물관에 간다라는 표현이고 그 앞에 to를 붙이면 박물관에 가기, 이렇게 명칭화된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자, 근데 이거는 원래 같았으면 박물관에 가는 것은 지루해요. To go to a museum is boring. 이렇게 되겠지만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뺀 거죠. 자, 앞에 있는 it 가주어고요. 투부정사 부분이 바로 진짜 주어,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4번, suddenly, 갑자기 Kate started to act alone. 무슨 소린가? Suddenly, 갑자기 Kate는 started, 시작하였습니다. 자, 뭐를 시작했냐고요? 동사의 목적어 나와야 되죠? To act alone. to 뒤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 맞고요. 혼자서 연기하는 것, 혼자서 연기하기. 이렇게 됐어요. 자, 요 문장 내부에서는요, 시작했다 무엇을? 혼자서 연기하는 것을 시작했다. 바로 목적어 역할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케이트는 연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연기 좀 했잖아요. 바로 목적어 역할이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다음 문장을 가주어 it을 이용하여 바꿔 쓰라라고 했어요. 가짜 주어 it을 쓴다는 것은 진짜 주어, 즉 진주어 부분 너무 길어서 이제 뒤로 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요. To study English with Kate is fun. 자, 주어 부분은 to study, to 다음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 자, 근데 뒷부분에 English, 영어, 그리고 Kate와 함께, 즉 Kate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부분이 주어인 거죠. is fun, 재미있습니다. 자, 주어가 너무 기니까요. 자, 가주어를 쓸게요. It is fun. 자, 재미있습니다.
자, it으로 가주어 먼저 써주고 그 다음 자 진주어는 뒤로 빼줘야겠죠? It is fun to study English with Kate. 뒷부분에 붙여주면 되겠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To win the first prize was difficult. 자, to win, 이기는 것, 이기기. 바로 투부정사의 명사전 용법인데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상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나온 거죠. To win the first prize. 자, 그리고 나서 뒤에는 was difficult, 어려웠습니다. 즉, 1등상을 획득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주어 부분이 너무 길죠? 자, 그러니까 가짜 주어를 씁니다. It was difficult 써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어려웠는가? 바로 진짜 주어, 진주어를 뒤로 빼줘야겠죠? 자, to 부분을 이제 넣어줄게요. To win the first prize. 그래서 it was difficult to win the first priz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제풀이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 핵심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투부정사 배웠는데 자, 우리 끝나기 전에 한번 말로 풀어서 한번 다시금 정리해 볼게요. 자, 투부정사 우리 영문법에 뭐라고? 잡초 같은 존재, 발버드 계속 일어나는 언제야 어디서나 이렇게 감초처럼 많이 쓰이는 거라고 했었어요. 자,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바로 기본 형태고, 자, 기본 형태가 to 다음에 동사 원형, 만약에 명사가 온다든가 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온다든가 이러면 그거는 전치사다. 어디로, 어디에게라는 뜻이다. 이거 기억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두부정사는 우리 사용하는 방법, 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부사적 용법이 있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 그래서 명칭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뭐뭐할, 뭐뭐하는 이렇게. 그래서 뭐 먹을 거, something to eat, 뭐 마실 거, something to drink. 자, 이거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게 뭐가 있었냐? 바로 부사적 용법이었죠. 자, 명사적, 형용사적 용법을 제외한 나머지 부수적인 정보를 넣어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바로 부사적 용법이어서 자, 이런 것들 이번 시간에는 명사적 용법을 자세히 다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가지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시간의 유닛 제목이 뭔가 또 심상치 않답니다. I need a man to dance with. I need a man. 남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to dance with. dance. 선생님 좀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 댄스 실력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부사용법 자세히 다룰 거고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 한 내용 궁금한 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ebs.co.kr로 언제든지 들어와서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알았죠?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엉뚱미케 케이트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